있으신가요? 강원랜드. 네. 혹시 질문들 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 강원랜드 아까 발표 자료에 보면 네. 이 앞으로 그 성장 그 프로젝트로 그 K2 프로젝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전도 말씀해 주시고 성과 이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강원랜드의 이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런 그 K2 프로젝트 같은 거를 추진을 해서 그게 결국은 이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원래 이제 석탄산업 종료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석탄산업 종료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강원랜드가 그런 이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강원랜드의 기여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K2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기여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원랜드가 2000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래 국가 재정에 기여한 액수만 한 10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폐강 지역의 개발기금에서 지역의 7개 시군에 고르게 배분되는 폐강기금도 있고 또 관광기금을 카지노 수입의 10% 걷게 되면 그 수익이 한 2조 한 7천억 정도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국가재정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강원랜드는 페트법에 의거해서 태어난 기업이긴 하지만 국가균형 발전과 인구구 소멸 현재 위기지역 그리고 폐강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이면서도 사회적 기업의 역할의 성공 모델이라 저는 이렇게 현재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대표적인 성공 모델을 키워서 파일을 더 크게 하는 것이 더 그야말로 이제 빛나는 또 성공의 또 다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낸다면 현재의 매출이 1조 5천억을 한 3조 5천억까지 10년 안에 성장시킬 수 있고 현재 고용 효과 한 6천 명 수준 또 15,000명까지 고용 확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폐특법의 폐강기금이 작년 기준 한 77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10년 뒤면은 한 3조 700억까지 늘어남으로써 이 진짜 7개 시군이 이렇습니다. 강원도의 정선, 태백, 영월, 또 삼척이 수혜지역이고 충남의 보령, 문경에 또 경북의 문경, 전라도 화순까지 7개 시군을 고르게 균형 발전시키고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곳이야말로 아주 가장 빛나는 모델이고 평가가 이미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늘 지난번 제가 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같은 것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영국의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강원랜드야말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강원랜드 관련해서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산업부에 하고 연관이 되고 또 본연의 업무인 일종의 카지노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관광 관련해서는 문화부하고 연관이 돼 있고 제가 와가지고도 아마 산업부에서는 카지노 업무 관련해서는 아마 거의 관여도 안 할 것 같고 아마 거의 나몰라라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뜩 장관님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이 이제 안 됐던 것은 바로 부처 간의 그런 권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의 역량이 되게 휩싸였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업무를 보니까 관광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하고 폐광 지역을 하고 있는 업무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 이걸 저희 내부에서 이렇게 좀 우리 산업부에서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역산업, 관광산업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업종이고 폐광지역 활성화 같이 세 군데가 같이 맞물려 있는 데고 저희 생각하기에 지금 오사카 리조트가 2030년 개장을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내국인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네. 이게 사실 큰 경쟁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한 우리 내부의 우리 산업부의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 쪽에서 나타나는 위기의식이. 왜냐하면 네, 네. 강원랜드는 주 업무는 문화부 식구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네.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걸 우리 지역국하고 우리 자원국하고 같이 문화 활성화 이 포인트에 좀 같이서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관련된 내용 에타 규제부터 해서 각종 인허가 규제들이 아마 문화부하고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네. 실질적인 사회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제 오사카 말씀해 주셨는데 32년에 15조가 들어가는 오사카 개정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내국인 관광객이 한 해 한 700만 명 정도가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2조 5천억 가량의 국부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특히 내국인 관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비를 하지 못하면 완전히 여기 강원랜드 우리 7개 시군의 주민들 지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상으로 내몰릴 거라 생각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에서의 그런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자기 반성을 좀 해보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과 같이 가야 될 게 일종의 도박 중독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테고 네, 맞습니다. 도박 예. 중독 같은 게 같은 연장선에 이렇게 같이 수평적으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이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감위라고 있습니다. 사감위원회도 있고 해서 한번 우리 부도 좀 이 부분은 좀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지역 경제 국토균형 컨셉에서 그게 지금 우리 부 내에 있는 국도 다르고 실이 달라가지고 아마 우리 지역국에서는 전혀 인발부가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넥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한번 저희도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부랑 사감이 같이 해가지고 네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서 예, 지난번 진전해보도록 장관님 한 그렇게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도박 중독 예방률이 맞다. 예. 그 2010년 기준으로 사감위 자료인데요. 85.6% 정도의 심각성을 나타냈다면 그게 점차 들어주면서 2024년 기준은 54%로 이렇게 낮춰졌고 또 강원랜드 주변에 이제 장기 체류자가 과거에는 한 300명 정도가 연간 체류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42명으로 현격하게 이렇게 추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도박 소위 게임 중독에 대한 강원랜드의 노하우 또 연구는 계속적으로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게 강원랜드 주변에서 장기 체류자 네, 말씀하니까 그 이슈가 굉장히 그 많은 분들한테 뇌리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이슈죠. 사실은 이제 들어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슈를 42명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이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이슈를 해결을 하려면 이 이슈하고 같이 가야 되는 어차피 이슈거든요. 이게 예, 저 공감합니다. 예. 언론에서 한 번씩 이게 또 잘 하시다가도 언론에서 이런 이슈들이 한 번씩 부각이 되잖아요. 이게 네. 특정 이 도박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도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도박 관련된 특히 이제 중독 관련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이렇게 좀 관리도 해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랜드 관련해서 국민들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강원랜드만큼 쉽게 돈 벌어가지고 카지노니까요. 가만히 오지 마라고 해도 오는 사업이고 와서 자기 돈 가지고 돈 잃고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강원랜드 국민들 시각에서 강원랜드가 그렇게 쉽게 돈 벌어서 1번 어디다가 쓸까? 그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면서 방만 경영할 거라고 걱정하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명확하게 스크리닝이 정확히 시스템적으로 안 되면 반망 경영 플러스 효율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투자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상식적으로 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랜드에서 추후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두 좀 가지 설명을 좀.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카지노를 도박으로 보던 그 시대가 좀 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박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게임이라고 용어를 쓰고 그래서 이 카지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국가의 전략적인 관광 상품으로 밀고 투자를 하고 또 경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우리 국내 우리 저 소득수준이 높아진 우리 국민도 해외로 가면은 그걸 하나의 관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뭐 도박을 즐기러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많은 또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강원랜드가 과거에는 방망 경영 등 그런 이제 국회 지적사항 또 오래되는 거 많았습니다만 최고의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이제 사행 산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처럼 또 각고의 또 이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또 경영에 대해 특별히 또 노력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자각을 하고 그런 점들을 임직원 모두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석유관리원. 네, 석유관련 이사장 최춘식입니다. 질문하실 분들. 좀. 네. 요즘도 유가가 굉장히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석유, 가짜 휘발유 문제나 그것 때문에 단속을 심하게 하거나 주유소에서 정량 속여서 하는 전통적인 수법에 석유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개선이 됐는가요? 예, 차관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1년도부터 쭉 통계를 내보면은 그 건수가 현저하게 줄은 건 사실이고 사실상 휘발유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세금의 차이라든가 또는 유가 급등기에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마련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것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그 수요가 몰리는 명절이라든가 또는 휴가철 이럴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단속을 재개하고 있고요. 또 평소에도 우리가 이제 무자료유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그 기관 간의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의 세금 자료, 또 우리가 국토부의 유가 보조금 자료 이런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온 그런 위험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저하게 그 건수가 줄어들었고 이제 점점 더 투명한 그런 이제 석유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량 속이는 것도 많이 좋아졌나요? 예, 정량 속이는 거는 사실 기계 오차도 물론 있긴 있지만
옛날에는 의도적으로 그걸 속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암행 감사 차량을 비노출 차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샘플을 채취해서 그거를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은 바로 그 업소가 그 정량을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파는지 또는 오차에 의해서 그런지 이것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불법 사항들은 석유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그래도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석유관리원이 그 국정과제 이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반갑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거 만든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만들려면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하반기에 국정과제 나오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이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방안을 만들겠다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얼추 생각하기에는 다른 기관들이 오히려 이런 TF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추 보니까 오늘 하는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던 조직들 중에서도 국정과제 이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TF를 만든 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석유관련 혼자인 것 같아요, 이게. 보고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예, 저희들은 이제 그 TF 지금 석유대체연료센터에도 저희가 TF를 마련했지만 저희 TF가 이번에 새로이 또 그거 말고 생긴 게 3개가 또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TF가 하나 있고요. 그 아주 특별 전담 기관으로 그 다음에 저희 AI 전환팀 또 ES 경영팀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임원들 직속으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한 것은 안전보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이번에 구축함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을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 모아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국정과제 이행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석유관리원에서 생각하는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국정과제가 저희가 한 30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다 제가 그거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 기획처장이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기획처장 김경훈입니다. 저희 정부 국정과제에 연계한 건 지금 경영혁신 TFT가 한창 운영 중에 있고요. 정부의 국정과제 123대 국정과제 중에 저희 관리원과 연계되어 있는 게 30개 과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금방 보고 드렸지만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시대라는 넘버 40번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관에서는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을 27년까지 설립해서 사프나 이런 그 친환경 대체연료에 대한 보급이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동안의 통상의 과제를 수행을 했다면 조직 상황을 보셔가지고 국정과제를 별도로 하는 팀들이 상시 조직은 아니더라도 하나 있었으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네. 자, 없으시면 다음 석탄공사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석탄공사 질문하십니다. 예. 예,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국장입니다. 그 석탄공사는 그 작년 6월 그 마지막 탄광 폐광 이후에 사실은 인원과 조직 그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고 현재는 200명 정도 계약직으로 지금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현재 기관 관리에 어쨌든 큰 문제점 없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부채 문제가 좀 2.5조 그 누적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 문제 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석탄공사 기획조정실장 석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5년 6월 석탄공사 폐광 완료 이후에 이제 폐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즉 국내 생산 기능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재무 관리 그리고 저탄 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한 이제 잠정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 현재 그 임원 중에 공석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산업부와 이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는 이제 격주 간격으로 이제 산업부 담당과와 저희가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이제 누적 부채가 2조 5천억에 달하는데, 지금 현재 그 금융 비용, 즉 이자 비용 대비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누적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이제 누적 부채가 이제 증가하는데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탄공사에 대해서 저는 앞에 석유공사, 광해공단과 달리 석탄공사의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215명이 전원 정규직이 하나도 없이 계약직으로 해서 해체하기 전까지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해체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인원 문제이다 보니까 이미 퇴사하시고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짠하다, 이게 좀 그 생각부터 드리고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우리 산업부가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석탄공사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께서 석탄공사, 그다음에 석탄에 종사하셨던 모든 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가는 단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석탄공사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있지만 석탄산업 전체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나 모든 국민들이 감사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2.5조 부처 문제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도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수입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석탄 산업이 없어지는 것 측면에서 새로 생긴 게 강원랜드인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석탄의 수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건 큰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부뿐만이 아니라 강원랜드 포함해서 석탄 산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책임이 있는, 넓은 의미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석탄공사의 부채 문제나 정리 문제는 꼭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부 산업부에서도 그런 각오로 하겠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으로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 한번 어떻게 하실지 한번 포부를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보십시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예, 담당 과장 석탄과장입니다. 일단 이제 석탄공사 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정리 방안을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했고요. 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만간 확정을 해서 그걸 갖다 실시하고, 그래서 석탄공사 남은 기능들도 이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월 달까지 지금 회의체 올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체 나온 결과를 토대로 또 필요하면 공원위 같은 데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관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석탄 공사를 비롯해서 석탄 산업에 종사했던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그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정부, 또 뭐 유관 기관들이 다 같이 해서 아주 아주 뭐랄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 담당과국에서도 이 이슈를 단순하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분들에 대한 애우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자원 분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